반갑습니다. 문은석의 문걸 TV의 문은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설사 그토록 온몸의 힘을 빠지게 한다는, 맥을 못 추게 한다는 설사, 이것만 알면, 정말 이것만 알면 그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타고난 발의 온도가 차다, 찬 편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치유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공통점이 심장의 온도는 다 같은데, 인큐베이터 속에 아이들의 발의 온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조금씩 다 다르게 타고난 선천적인 발의 온도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팔자와 같은 체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조금씩 다 다르게 태어난 나의 발이 차다, 찬 편이다라는 것만 알면 지금까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맥을 못 추게 한 설사에 대한 원인과 이유, 그리고 치유 방법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발의 온도가 차다는 것만 알면,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발의 온도가 찬 편이냐 따뜻한 편이냐, 즉 발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을 차게 하는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만 알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몸에서 나타나는 성격, 식욕, 성욕 등 걸리는 모든 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 다르게 나타났는데 치유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어떤 사람은 더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막연했을 것을, 그럴 때를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처럼 풀어지는, 또 알게 되는 체질 구별법이 족주 체질 구별법입니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은 20년 동안 건강,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공기, 물, 소금, 수맥, 뼈를 연구하면서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건강에 나쁘다는 식생활 30여 가지를 가지고 술, 담배, 섹스, 지나친 과로와 피로, 잠 안 자기, 그리고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차가워지면서 얼어 죽는 생체 실험까지 10년 동안 수천 번, 수백 번, 수십 번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생사를 가는 목숨을 건 생체 실험을
그 생체 실험을 토대로 나타난 결과를 갖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포된 체온,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생활을 토대로 20년 만에 만들어진 체질 구별법이 족주 체질 구별법입니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그토록 우리 몸에 체력을 떨어뜨리고 온몸에 맥을 빠지게 했던 설사,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고 치유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의 자세한 것은 문은석의 온골 TV의 건강 상식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고, 여기서는 약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은 태어나서 가장 건강한 20, 30대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감기가 들어서 발이 찬 걸 모르고, 그리고 동상이 걸려서 기억을 못하고, 교통사고로 발이 차서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 너무 오래 굶어서 어렸을 때 기억을 못하고, 어렸을 때 차가운 생활을 심하게 해서 발이 차가운 걸 기억을 못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면 바로 이 족주치고는 큰 오차 없이 여러분들의 몸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많은 체질 중에서 7가지 체질인데 크게는 5가지, 중간에 2 체질이 있는데, 발이 따뜻하지도 않은, 차지도 않은, 그저 생활하는데 무난한 FA3를 기준으로 갈수록 발이 따뜻하고, 갈수록 술을 많이 마시고, 갈수록 대변이 좋고, 그 다음에 FA5 쪽으로 갈수록 발이 가장 차가워지고, 술을 조금만 마셔 토하고, 그 다음에 대변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FA2의 특징, 발은 따뜻한데 소주 석 잔을 마시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졸음이 와서 아주 남이 보기에 안 좋아서,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술을 먹다 보면 토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토하는데, 소주 석 잔씩 30분마다 쉬어가면서 술을 먹으면 밤새도록 먹어도 토하지 않는 요 체질만 구별하면 여러분들의 체질을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발이 따뜻해서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술 주량이 3병, 4병, 5병, 6병,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람은 20병을 먹어도 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변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쪽 사람입니다. FA3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는 가장 발이 차고, 그래서 추위에 가장 약하고, 소주 반병만 먹어도 탈나고 토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설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FA4는 변비가 있는 체질이 특징이고, FA3-1은 변비와 설사는 없는데 FA4나 5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FA3는 적당한 근육과 어렸을 때부터 물살, 푸르레기살이라 그러죠. 근육이 없는 살로 온몸이,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살이 쪄서 뚱뚱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체질로 보편적으로 성격이 좋은, 그래서 소주 2병까지를 35세까지 먹는데
이쪽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빨리, 이쪽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35세 이후에도 2병까지는 드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두 체제인데 요거는 FA1-1은 소주 2~3병까지를 평상시 과음하지 않고 술을 먹는, 과음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여기는 자기 주량에서 과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A3를 기준으로 갈수록 발이 따뜻하고 술에 강하고 대변이 좋다. 그 다음에 FA5로 갈수록 발이 차고 취에 약하고 술에 약하고 대변이 나쁘다. 여기서 여러분들 설사에 걸리시는 분들은 바로 이쪽 체질에서 95%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시면 되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수맥은 이쪽 사람들은 뭐든지 다 적응을 하고 추운 데 가서도 물도 많이 마시고 찬물을 먹어도 탈이 안 나고 소금 섭취가 엄청나게 많고 수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쪽은 추운 데를 못 가고 물을 적게 마시고 찬물을 마시면 탈이 나고 그 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아주 작고 수맥에 영향을 느낀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성격, 식욕, 성욕병을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찬물을 좋아할수록 성격이 다혈질에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식욕과 성욕이 왕성하고, 병은 잔병이 없고 병에 걸리면 큰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하 10도에 그 추운 날씨에 과로와 피로에도 감기는 그저 1년에 2~3번 정도에 걸릴 정도. 10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쪽은 따뜻한 물을 먹는데도 온도 변화에 예민해서 수시로 성격이 자주 바뀔 수 있고, 여기에서 요 변비 있는 사람은 추위에도 약하고 또 여름에 또 덥다고 난리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반신욕을 좀 오래 하면은 집에 와서도 얼굴이 붉으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살짝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식욕과 성욕은 약하고, 그 다음에 병은 잔병이 많다가 큰 병을 하고 겨울에 조금만 추운 데 나가도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 이쪽입니다. 자, 식생활을 보시면은 이쪽은 따뜻하게 태어나서 몸이 추위에 강하다 보니까 전부 건강에 나쁘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른 몸이 차가워지지 않고 그게 쌓이면은 이제 그때서야 발이 차가운데, 그래도 발이 차가운 사람이 이쪽에서는 거의 안 나타난다는 거. 그죠? 5% 정도 전체에서. 자, 근데 그 나쁜 생활, 차가운 생활이 쌓이면 바로 이와 같이 큰 병들이 걸리고요. FA3를 기준으로 이쪽은 건강에 따뜻하고 좋다는 생활만 하는데도 몸이 평생 따뜻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은 세상에 그 어떤 병보다도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선천적으로 발이 차고 추위에 약한 사람들의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평생 60~70년 동안 수많은 걸 해도 안 되는 확률이 높은 게 이쪽입니다. 확률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만 온도의 변화가 와도 병이 악화되거나 좋은 생활만 해도 병에 걸리는데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설사, 변비, 두통, 아토피, 골다공, 자살이 60세 이전에 95%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FA5로 갈수록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건강에 나쁘다는 식생활, 차가운 생활만 하는데도 몸이 얼른 안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큰 병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식욕이 죽을 때까지 식욕이 왕성해서 절제가 안 돼서 이 병들이 전부 식단 조절을 하는 병들입니다. 근데 식욕이 왕성해서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강에 나쁘다는 생활이냐면 이게 다 큰 병인데 이 병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병세가 깊어서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걷는데도 바로 지팡이를 딛고 걸으면서도 소주를 한 병에서 두 병을 허구한 날 마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통풍 이런 분들이 소주 한두 병을 개농감 질환 먹는 걸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평생 건강에 좋다는 따뜻한 생활만 하는데도 몸이 안 따뜻한데 바로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설사, 비음비, 두통 이런 것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쪽에 이 아프면서도 소주 두 병을 먹는 허구한 날 먹는 사람들인데 이 소주 두 병을 이 사람이 먹으면 그날이 생명을 좌우하는 치사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설령 치사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달 정도를 몸이 쉬지고 평생 몸이 까부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쪽은 병에 걸리면 이 차가운 생활을 평상시에 했던 찬물만 안 먹어도 좋아지고 술만 안 먹어도 좋아지고 지나친 섹스만 안 해도 좋아지고 추운 데만 안 가도 이쪽 사람들은 자동으로 건강이 회복되는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식욕이 왕성해서 절제가 안 된다는 거. 몸이 아무리 아파도 몸이 뜨거워서 추운 데 간다는 거. 자, 근데 이쪽은 평상시에 건강에 좋다는 생활만 했는데 아프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쪽은 후천적으로 운동이라든가 걷기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의학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원인과 이유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쪽에 있는 체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전체적인 온도가 따뜻해서 찬물을 집어넣어도 작동이 이 사람은 잘 돼서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쌓여서 병에 걸리는 거고 여기는 이쪽 체질들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전체적으로 36.5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차서 작동이 안 돼서 조금만 내가 과로하거나 피로하거나 그 다음에 찬물을 먹거나 추운 데만 가면 이 설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는 조금만 참외 한 조각만 먹어도 설사하는 체질이 이 체질입니다. 이제 여러분 원인과 이유 이제 아셨습니까? 거기다가 술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그냥 술의 영향으로 FA1과 FA1-1을 뺀 나머지는 그냥 조금만 술을 먹어도 그냥 대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의 영향을 받고. 자, 발이 따뜻한 사람들은 입에서 항문까지가 따뜻하다. 이쪽 사람들은 입에서 항문까지가 찬 편이다. 근데 따뜻한 물을 마셔도 따뜻해지지가 않는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족주 체질 구별법에 의해서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설사를 잘못 먹어도 설사를 할까? 나쁜 생활을 하는데 왜 설사를 할까? 이제 아셨습니까? 타고난 체질에 의해서 95%가 그렇다는 거. 자, 이제 이 설사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설사, 변비, 두통, 아토피, 골다공, 자살. 이 자살은 죽는 거니까 생각하죠. 이것을 하나라도 갖고 계신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특성에서 발이 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 즉 이쪽은 반대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쪽을 생각하는 거니까 발이 차다 보니까 취에 약하고 몸이 차서 취에 약하고 그 다음에 술에 약하고 추운 데 가면은 견디질 못하고 평상시 물을 적게 마시고 찬물을 마시면 탈이 나고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먹는데도 온도에 예민하다 보니까 성격이 예민한 그런 성격,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요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격이 까칠하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체 기가 약해서 누군가하고 대화 중에 논쟁을 해도 그냥 듣고 민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좋은 걸로 판단하는데 힘이 없어서 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식욕이 약하고 정력이 약하고 소화력이 약해서 조금만 몸에 나쁘다는 걸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력은 소주 2병을 기준으로 내가 원활한 그래도 평범한 소화를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잔병이 많다 큰 병으로 가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잘 지치고 피가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대변이 나쁜 편이고 혈색이 나쁘서 그래서 이제 피부가 건성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빨리 노화가 오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빨리 노화가 오는 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쪽은 전부 이제 반대로 오늘은 이쪽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바로 입에서 항문까지가 이쪽은 따뜻하다, 이쪽은 차다. 따뜻한 찬 생활에도 이쪽은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다. 이쪽은 따뜻한 생활에도 차다. 조금만 따뜻한 찬 생활하면 바로 병세가 도진다. 맥을 못 춘다. 그래서 이쪽은 건강에 모험적인 생활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의 끝은 항상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된다는데 이쪽 사람들은 조금만 차가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몰라서 힘든 것일까? 무엇이 몰라서 힘든 것일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 구조를 모르면 안 되죠. 부속품을 모르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는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인체 구조를 얼마나 아느냐는 겁니다. 인체 구조.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왜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를 이 세 모형도 뼈의 혈관, 인대, 근육, 신경,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형체 이 세 모형도가 여러분의 건강의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생명을 자원하는 피를 만드는 뼈가 차가워져 기름이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여러분 나이만큼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 그 기름은 36.5도가 떨어지면 고지혈로부터 굳어가면서 시멘트처럼 굳어서 피가 가는 것을 막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가 차가워진다. 뼈 속에 기름이 굳어서 시멘트처럼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자, 시멘트처럼 굳는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의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 담석이 있고 결석이 있습니다. 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cm 정도 담석이 있는데 이 담석을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2초도 안 돼서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우리 심장과 비장과 소장이 가장 따뜻한 데는 담석과 결석이 없다는 거. 우리 몸이 36.5도만 맞추면 있던 담석도 언젠가는 녹아서 사라진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뼈를 보시면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우리 몸의
생명을 좌우하는 피를 만드는 이 뼈인데요. 엄마 뱃속에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만들다가 5살이 되면 서서히 이제 조혈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중 가장 차가운 시간이 오래돼서 빨리 차가워지는 데서부터 피를 만들지 않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곳에서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하 7도에 밖에서 1시간만 있어도, 아니 5분만 있어도 제 몸은 수축이 돼서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합니다. 이 뼈가 차가워지면 여러분 정상적인 조혈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의 혈액이 정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뼈가 차가워진 것만큼 우리 몸의 혈액 속의 모든 구성 요소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한계로는 측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손이 차가워지면 살만 차가워질까? 뼈도 차가워질까? 뼈도 차가워지는 게 상식입니다. 차가워지는 걸 증명하려면 상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조혈작용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 피를 만드는데 어디로 나오는지를 여러분 지금 답해 보십시오. 부산 가는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산을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뼈에서 피를 만드는 어디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시멘트처럼 굳어서 나이만큼 많을수록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엉덩이 밑이 검어져 가는 게 그냥 살이 검은 게 아니라 그 속이 뼈가 이렇게 검어져 가면서 뒤가 이렇게 검어서 거기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게 바로 골다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엉덩이 밑에 뼈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시멘트 국물처럼 모든 게 다 막혀있고 이렇게 뼈가 사갔다는 거. 이게 건강한 뼈입니다. 뒤를 보시더라도 자, 피가 어디로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막혀서 다 기름이 굳어서 막혀서 이렇게 뼈에 보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뼈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야만 돼야 될 뼈가 이렇게 하야만 돼야 될 뼈들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시면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런데 이 뼈가 이제 뼈에서 나오는 피가 잘 나오면은 우리 몸은 0.1mm에서 1mm 정도 굵기에 거의 모세혈관으로 12만 5천 kg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만큼 수축이 돼서 차서 아프고 병들면 수축이 되면 10분의 1도 아닌 100분의 1 이상으로 그 머리카락과 같은 모세혈관이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12만 5천 kg의 마지막 차가운 데가 차다면 여러분 거기를 따뜻하게 할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자, 뼈에서 피가 잘 나오고 12만 5천 kg의 마지막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막혀도 그만큼 혈액순환은 안 되고 여기가 막혀도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막혀도 여기가 피가 덜 돌고 여기가 막혀도 여기가 피가 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발이 시려워서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어디를 가면은 여러분 척추가 막혀서 방광이 막혀서 허벅지가 막혀서 무릎이 막혀서 정강이가 막혀서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여기가 막히면
결국은 여기는 늦게 도달하듯이 중간이 막히면 피는 덜 가서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차고 여기가 차고 여기가 차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다공은 60세 이전에 골다공 온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발이 찬 사람들, 건강에 좋은 생활만 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골다공, 60세 이전에 골다공 환자가 건강에 좋다는 따뜻한 생활만 한 사람들이 95%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 이쪽은 술과 담배, 지나친 차가운 생활을 해도 60세 이전에 골다공 환자가 여기서 나타날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거. 이걸 알으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가 덜 돌아서 어디든 피가 덜 돌아서 바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피가 덜 돌아서 차서 작동이 덜 돼서 설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선천적으로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설사가 나온다는 거, 변비가 나온다는 거. 이 사람들은 나쁜 생활을 많이 해서 60세 이전엔 거의 안 나오고 60세 이후에 변비나 설사가 술 때문에, 차가운 물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60세 이전에는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60세 이후에 나타나도 차가운 생활만 끊어도 안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술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끊고 나서 한 일주일만 끊어도 이쪽 사람들에서 설사나 변비가 나오는 사람은 이쪽 사람들은 100명 중 1명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가 나와도 일정 기간을 술만 끊어도 설사가 없어진다는 거, 호전된다는 거. 자, 체온, 온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는 우리 몸에 어딘가, 여러분 설사가 있다, 대장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차다라고 개념을 가지십시오. 피가 덜 가서, 피가 덜 가면 수분이 적고 염분이 적고 그 다음에 산소량이 적고 영양분이 적어서 정상 작동을 못해서 평생 이거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평생 여기를 따뜻하게 못해서, 자, 차다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십시오. 그러면 따뜻하게만 해주면 여기 피가 잘 가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오장육복을 보시면은 어디든 아프면 다 차다. 당뇨병의 췌장이면 췌장이 차다. 소화가 안 되면 위가 차다. 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차다. 여기서 36.5도보다 올라가도 찬 거고 내려가도 찬데 우리는 내려간 것만 차다 얘기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오한이 40도가 올라가면 오한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생각하십시오. 자, 바로 차가움이 시작이 되면 균이 염증으로 돌변해서 마지막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면 어딘가는 막혀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모형도가 여러분들 뼛속 뚫어주고 125,000kg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픈 것이 차다는 개념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걸 다 했다면 아마도 한 사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없고 실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공기, 물, 소금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높고 낮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공기, 물, 소금은 시대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문은석의 온골 TV의 족주 체질 구별법에서는 심장의 피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온도, 염도, 항산화 에너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항산화 식품은 여러분들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장의 피의 항산화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넌센스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뼈를 모르는 것도 넌센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뼈 골자를 보면
고기 육자의 약자로 달월자가 되어 있어요. 어두운 달밤에 덮어놓고 또 덮어놓은 형상, 즉 밤에 3번을 덮어놓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날일자가 있는데도 달월자가 써있까? 달월자는 어두운 달밤이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숨에게도, 뇌에도,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도, 그 다음에 태어나서 소화가 돼야 되고 근육에서 돼야 되고 부종이 있는데 전부 달월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체온을 보시면은 바로 뼈를 따뜻하게 하는 게 체온이다는 한자가 되어 있고, 따뜻한 온자는 우리 몸의 사방으로 막힌 거 안에 있는 불, 즉 우리 몸에 이렇게 사방으로 막힌 거 안에 이 안에 있는 물이니까 뭐야? 뼈속의 피입니다. 뼈속의 피를 따뜻하게 하는 게 체온이라고 한자는 저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평상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소금이 심장의 피와 비교하면 평상시 먹는 거는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온도, 염도, 항산화 인화가. 그러면 자동차의 기름으로 따지면 좋은 기름이 아닌 나쁜 기름입니다. 여러분, 나쁜 기름을 계속 집어넣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나이만큼 40년, 50년, 60년 동안 막힌 뼛속의 기름을 더 막힌 다음에 뚫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뚫어야 되겠습니까? 더 심하게 하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엉덩이 밑에 검은 거는 뼛속이 막혀서 뼈가 삭아서 그 다음에 기름이 굳어서 피가 나오는 길이 막혀서. 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돼서 찬데 앉으면 싫고 평상시에도 엉덩이가 차가워지면 참은 혈관이 수치도 기름이 굳어서 내려가는 피가 막히고 올라가는 피가 막히면 오장육부의 피가 느리게 돌아서 그래서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길 뚫어줘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나이가 되면 똑같은데 그때 막힌 다음에 뚫어야 됩니까? 지금 아예 막히지 못하게 해서 8, 90살까지 안 막히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 설사 바로 뼈가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차가운 데가 차다는 개념만 이제 아시면은,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우리 몸의 물, 소금 이거를 이제 바꿔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기초 체력이 되고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을 때는 우리 공기물 소금에 대한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식이 있으면 조금만 공기가 나빠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환자가 그 좋은 물을 다 뒤로 하고 평상시 물을 끓이면 미네랄이 죽었다는 그 죽은 물을, 즉 끓인 물이 식어서 따뜻한 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좋은 물입니까? 지금 꺼져가는 그런 건강을 다 잃어가는 사람들이 마시고 소화해야 되는 게 좋은 물입니까? 물을 끓이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몰라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된다는데 무엇을 몰라서 힘들었다가 뼈, 그 다음에 12만 5천 킬로 혈관, 그 다음에 물과 소금을 바꿔줘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36.5도를 향해 쉬지 않고 체온을 상승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여러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계통이 따뜻해져서 작동이 돼서 서서히 나의 이 설사, 입에서 항문까지를 따뜻하게 해서 나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장이 좋아져서 소화기관이 좋아져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체온을 상승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실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 실천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 운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들이 입에서 항문까지 이 설사를 하신 분은 온몸을 따뜻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36.5도로 해서 상승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한 게 체온 36.5도를 이야기했는데 1년은 365일이요. 체온은 36.5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의 최상의 활동 온도가 36.5도입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누구냐 그러면 군인이라고 유치원 아이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첨단 무기로 정신교육이 돼 있으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이러한 건강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병을 해서 염증으로 유발이 돼서 피가 가는 길을 막아서 혈액순환 악화를 시켜서 병세가 악화되고 작동이 덜 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넘어졌던, 감기에 걸렸던, 무엇을 했던, 과로를 했던 그 끝에 죽음에 이를 때는 마지막 병균이 발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를 모르면 우리 몸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백혈구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12만 5천 킬로가 36.5도로 쉬지 않고 상승 유지가 될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모든 병원군을 퇴치하는 게 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36.5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환경을. 자, 이제 여러분들 왜 설사의 원인과 이유와 이게 이제 알았고 족주 체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뼈와 혈관과 아픈 곳이 차가워지다 이런 것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게 다 도움이 안 되듯이 체온이 올라갈 때 건강의 모든 것들이 증폭이 되고 그것이 효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체온을 올리지 않고는 근본적인 것을 올리지 않고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은석의 온골 TV의 건강 상식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설사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고 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함께 공유해 주셔서 체온 올리기 전 국민 운동을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은석의 온골TV의 문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은석의 온골TV의 문은석입니다. 더 많은 온골TV의 건강 상식이 궁금하신 분은 체온을 올리는 방법 또는 문은석의 온골TV를 구독하시면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뜻할 온 뼈골, 온골.